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재풍 변호사입니다. 유재풍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 오늘은 비접촉 교통사고 관련된 뺑소니 운전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바와 마찬가지로 뺑소니 운전이란 것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상대방이 피해를 입었는데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는 경우에 가중에서 처벌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항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도 구조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 상해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의 벌금, 그리고 사망의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아주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를 아는 분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기가 비보호 좌회전에서 유턴을 했답니다. 그런데 맞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하고 직접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그 오토바이가 자기 차량을 피하려다가 넘어져서 뭐 크게 다치지 않았길래 그냥 갔다는 겁니다. 근데 며칠 후에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뺑소니 운전을 했다고 조사를 받으라고 해서 조사를 받고 왔다면서 억울한 사정을 저한테 하소연했습니다. 경찰에 확인해 보니까 다행히 그분이 잘못한 것은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긴 한데 그때 그 신호등이 빨간불이어서 신호 위반으로만 처벌이 됐고 뺑소니 운전으로는 처벌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끝났습니다만은 간혹 이런 사고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직접 차량끼리 부딪히거나 아니면 차량과 사람이 부딪혀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만 소위 뺑소니 운전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오해들을 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얼마 전에 제 의뢰인이 이제 편도 2차선의 도로를 1차선으로 쭉 진행하다가 2차선으로 갑자기 차선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2차선에 뒤따라오던 차량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핸들을 좌우로 크게 움직여서 가드레일을 부딪히고 그분이 크게 다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의뢰인은 뒤에서 무슨 빵 하는 소리가 들리긴 했는데 자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났으리라고 생각을 못하고 그냥 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입건이 되어 조사받고 재판에까지 이르게 됐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무죄를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인정되지 않고 그때 당시에 자기가 운전을 갑자기 방향을 틀어가지고 1차선에 2차선으로 들어갔고 그로 인해서 뒤에 따라오던 차량이 핸들 조작을 잘못해서 가드레일을 부딪히고 크게 다친 것인데 뻥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는 이미 사고가 난 것을 예견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차량을 멈췄다가 그 상황을 살펴본 데에 갔어야 되는데 그냥 갔다고 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어떤 제 의뢰인이 트럭을 운전하고 가는데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해서 가는데 뒤에서 가까이 따라오던 오토바이가 역시 접촉하지 않고 넘어져서 다쳤는데 그냥 갔다고 해서 역시 뺑소니 운전으로 이제 입건이 돼 재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저희 의뢰인이 후사경으로도 못 받고 전혀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런 사고가 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갔다고 해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직접 차량끼리나 아니면 차량과 사람이 부딪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의 운전 잘못으로 인해서 다른 차량이나 사람이 다쳤고 그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그냥 갔다고 하면 뺑소니 운전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그 구성 요건 자체가 나의 운전 실수로 인해서 사고가 야기됐고 그로 인해서 구호를 요하는 상태, 즉 많이 다쳤거나 아니면 그와 유사한 그러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채로 그냥 도주했을 경우에만 처벌이 된 것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이러한 도주 운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직접 접촉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의 운전 잘못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단 정지했다가 상황을 살펴보고 진행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살아가는 이야기 요즘 덥잖아요. 어디 산에도 잘 다니기가 힘들고 물론 뭐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여름 산행을 많이 가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6월 달부터 계속
한 두어 달 가까이 주말에 행사가 많이 있어서 그동안에 다니던 산도 못 가고 해서 주말 아침 또는 이제 주일날 아침 일찍 한 8시나 6시 전에 5시 반쯤에서 주변에 청주근기의 산들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제 고향 동네인 미동산을 비롯해서 산성, 겉대산, 그리고 작두산, 양성산, 또 성무봉 이런 곳을 최근 몇 주 동안 계속 주말마다 또는 주일 아침마다 다녔는데요. 다니면서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일단 여름에 숲이 우거져 있어가지고 그 실록 속을 걷는 그런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요즘은 장마철인데 장마 간간이 이제 비 맞은 나무들의 그 튼튼한 줄기 그리고 빛나는 잎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에너지를 느끼는 그런 즐거움이 있었고요. 또 어떤 날은 가다 보니까 그 길가에 안개가 자욱이 끼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개 속을 걷는 그 신비로움을 체험하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년과 달리 올 여름에는 주변 산을 다니면서 그 숲을 걷는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그 얕은 산의 경우는 대개 400 내지 500m이고 걷는 거리도 약 7km에서 9km 정도, 그리고 걸리는 시간은 한 2시간 정도,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그리고 길은 뭐 거의 대부분 흙길입니다. 우리가 흔히 명산이라고 하면 뭐 바위길도 많고 뭐 경사도 급하고 이런 데가 많이 있는데 이 주변 산들을 다니다 보면 그런 것이 전혀 없고 편안하게 걸으면서 혼자 사색할 수도 있고 또 휴대폰을 통해서 라디오도 들을 수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고 또는 이제 피톤치드라는 이런 것도 이게 몸에 좋은 것도 많이 쓸 수 있어서 좋고요. 그러니까 정신 건강이나 몸의 건강 또 사색할 수 있는 여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숲길을 걷는 것 여름에 여름숲 걷기가 정말 좋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한번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주변에서 한번 걸어보세요.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